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오늘이 2019년 10월 7일이고 엊그제부터 날씨가 상당히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약간 또 겨울로 넘어가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아무튼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냐면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신고에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그 신고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 당황스럽죠. 본인이 보통 신고하는 사람이 이제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가 되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목격자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목격을 했다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폭력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하면 일단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클래식한 방법이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학교에다 선생님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신고 방법. 학교에 알린다. 학교에 누구한테 알립니까요? 담임선생님한테 알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학생부 선생님 아시죠? 학생 생활 부장 선생님, 학생 생활과, 학생 인권 생활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긴 하는데 속칭 학생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다, 내지는 어떠한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구두로 신고를 해도 되기는 한데 저는 피해 학생인 경우에는 서식을 통해서, 서면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학교 내 행정 업무 중에 일부예요. 행정 업무는 보통 다 서류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라. 그러면 어떤 서면을 써야 되냐? 그냥 A4용지 아무 데나 쓰면 되냐? 요것도 가능하긴 한데 더 좋은 거는 그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폭력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을 수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이호진 변호사를 검색하십시오. 이호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 서식을 보시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보면 학생 이름과 반,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여기 육하원칙에 맞춰서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요. 부모님 란도 있고 주변에 목격자가 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 적는 란도 있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서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117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자, 간접 신고는 111이죠. 그 다음에 그냥 형사사건 고소는 112죠. 신고는. 그 다음에 어디 다치면 119죠. 근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신고를 전문적으로 받는 곳이 117입니다. 여기 전화를 하시면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면 관할 학교에 알려주고 관할 교육청에도 그 접수가 됐다는 것이 고지가 갑니다. 자, 117에다 신고를 하면 뭐가 좋느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수업하시느라 바쁘십니다. 업무가 많으세요. 근데 학폭 사건이 계속 많아지면 학교 입장에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다 교육부에서 기록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 폭력 사건이 많아지는 학교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학교라고 당연히 인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가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일련의 업무들이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폭위를 개최를 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대충 뭐 이제 양 당사자 불러놓고 합의를 이렇게 잘 봐가지고 어떤 이유 아니면은 뭐 학교장 권한으로 학폭위 열지 않고 자체 해결 사안으로 끝낼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경미한 사안이고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면 학교 측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학폭 사안을 접수를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충 화해시켜서 끝내려고 한다거나 학폭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의 은폐나 축소 문제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대신에 117에 신고하면 일단 무조건 접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117에 전화하셔서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관할 경찰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도 되게 부서가 많죠. 어디다 하시면 좋냐면 여성 청소년계라는 데가 있어요. 여성 청소년계. 그래서 보통 그 학교 측에 파견된 SPO 분들 계시죠. 스쿨 폴리스 오피서. 그분들도 다 관할 경찰서에 여청계에 소속된 경찰관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를 받는다. 여청계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신고 접수가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는 어떤 경우가 좋냐면 굉장히 조금 심각한 학교 폭력의 경우, 폭행이나 상해가 뭐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몇 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성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조금 사건이 무겁고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학교 측에 통지가 가요. 학교 측이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측은 다시 또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상 학교 폭력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